리넛 코코넛. 네 번째 에릭센의 발달 과업은 근면성과 열등감입니다. 근면성과 열등감. 이거는 7세에서 11세, 초등학교 기간인 거죠. 7세에서 11세 때 얻어내는 능력입니다. 이 나이는 만 나이입니다. 만 나이. 만 7세, 만 11세. 부모들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이 조급함과 초조함이 생깁니다. 그 다른 아이들과 경쟁을 이제 복격도를 하게 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과 그동안 쌓아왔던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가 근면성, 즉 근면성은 그거잖아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성질인데 이 근면성, 즉 습관을 잘 잡아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를 이렇게 몰아붙이거나 좀 몰아세우거나 또는 이 아이에게 또 열등감을 심어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부분을 조심하라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런 근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좋다고 합니다. 아이가 잘하는 것을 찾아주라는 거죠.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아주고 그리고 그거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작은 역할을 부여해서 그 작은 역할에 대한 성취감을 얻게 하는 것이 근면성을 갖게 하는 아주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는 보통 초등학교 때까지 네, 근데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그 이후가 어떤 게 있는지. 다섯 번째 단계는 11살에서 19살입니다. 청소년기라고 하죠. 11살에서 11세에서 19세 청소년기인데 이때는 자아 정체성 대 정체성 혼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정체성 혼란인 거죠. 사춘기.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에는요, 20살에서 35세, 친밀감과 소외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단계는 35세에서 55세. 여기는요, 생산성 대 침체성입니다. 뭐, 한참 이런 나이잖아요. 이런 나이. 이때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산성,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야 되는 때가 그때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여덟 번째는 55세 이후인데요. 통합성 대 절망감입니다. 이게 뭐냐면, 노년이 됐어요. 노년 됐을 때 절망감은 이겁니다. 야, 내가 뭐하러 이 인생을 살았나? 내 인생은 이런가? 이러면서 죽을 때가 다가왔네. 하면서 이 후회감을 젖어들고 자꾸 과거에 집착하면 절망감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런 발달과업이 아니라 통합성이라는 발달과업을 가지신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즉, 그동안 뭐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뭐 행복했던, 불행했던, 어쨌든 그 삶을 살았잖아요. 그 인생의 연륜, 경험들을 다 통합을 해서 그거를 가르치거나 나누거나 사회에 환원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여지껏 살았던 것에 대한 모든 노하우들을 다음 때에 전함으로 참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노년이지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도 어떤 절망하지 않고 또 다른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 연령대가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90대, 100세 세대 이래가지고 연령대가 좀 더 늘어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생산성과 침체성이 55세까지가 아니라 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 두 번째 나누면요. 부모 유형에 따른 자녀 성격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는 어떤 태도 또는 그 유형이 어떤가에 따라서 자녀들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그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심리학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건데요. 자녀 양육, 교육에 대한 심리학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랑, 공급, 사랑을 얼마나 공급해주느냐에 따라서 훈계 통제, 얼마나 아이를 통제하는가, 즉 사랑 통제의 균형에 따라서 이 네 가지 유형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모는 권위 있는 부모입니다. 권위 있는 부모는 사랑을 많이 공급해주고 또 훈계와 통제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통제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부모를 권위 있는 부모라고 해요. 이런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권위 있는 부모라는 건 자녀가 부모님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통제가 들어가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시에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사랑을 또 공급해 주니까. 그래서 이게 자녀 양육이 아주 중요한 건데
많은 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 이 아이에게 어떻게 내가 힘들어하는 말, 속상해하는 말들 해줄 수 있을까? 이래서 통제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과 통제가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 5번 주고 통제 5번, 이건 균형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통제에 대해서 더 많이 기억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국립위에서 어떤 책을 소개시켜드릴 때 했던 이야기인데 10번 내가 사랑을 주면 1번 통제, 뭐 이렇게 이 정도가 균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어떨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그 저자의 책에 동의를 해서 10번 사랑을 주면 1번 통제하는 이 정도 균형, 그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사랑을 20번, 50번 주는데 통제를 1번도 안 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권위 있는 부모는 사랑과 통제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룬다. 그런 아이들은 건강한 자녀가 된다. 부모를 무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잃지도 않는 건강한 자녀가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유형은요, 독재적인 부모입니다. 독재적인 부모. 독재적인 부모는 사랑은 공급을 하지 않아요. 적어요. 근데 통제가 왕창, 권위적이고, 그리고 되게 엄하게 자녀를 양육합니다. 이렇게 양육하는 부모들, 막 이렇게 화내고 잔소리하고 통제만 계속하는데 그에 대해 사랑이 적은 거예요. 통제가 5번인데 사랑이 5번. 권위적인 거겠죠? 통제가 5번인데 사랑이 1번. 당연히 권위적인 거겠죠? 이런 부모님들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은 위축감, 열등감, 분노, 사춘기에는 많아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허용적인 부모입니다. 허용적인 부모는 사랑은 많이 주는데 통제를 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사랑은 많이 주는데 통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줍니다. 다 해줘요. 이제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자아팽창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고 이기주의가 되고 자기 발달에 대한 훈련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랑도 주지 않고 통제도 하지 않아요. 즉 방임형 부모입니다. 방임 부모인 거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사랑과의 어떤 사교성이 떨어집니다. 관계를 잘 맺지 못해요.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봄에 대한 상처가 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랑과 통제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사랑 10번이면 통제 1번, 이 정도의 균형으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따라서 자녀들의 성격도 큰 영향을 준다. 이 부분이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또 함께 자녀 양육에 대한 큰 틀 또는 그 방향성을 딱 잡고 자녀를 바르게 좀 더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함께 나눴던 이런 내용들이나 또는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 또 내 마음 이해하기, 아이 마음 이해하기,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 추천해드립니다. 이 책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책으로, 또 더 좋은 양육에 대한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